부산은 아파트 고분양가 속 미분양 물량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전반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별 수요 격차를 줄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24일 부산 남구 오암동에서 유턴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덮쳐 초등학생이 숨지고 같이 있던 3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두 사람은 모녀 관계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냉동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으로 둔갑시켜 들여온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일본산 수산물의 수요가 감소한 데다 한 아세안 FTA 관세 감면 혜택을 챙기기 위해 원산지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부산의 아파트 분양가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평형 34평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최소 8억 원대, 옵션을 포함하면 9억 원 가까운 자금이 필요해졌습니다. 아파트 고분양가 속 미분양 물량도 빠르게 늘면서 최근 부산의 미분양 주택 16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거래가 되는 지역과 안 되는 지역, 초양극화가 심화하는 상황인데요.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의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부산 민간 아파트 평균 분양가는 제곱미터당 765만 8천 원, 역대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이를 3.3제곱미터 평당으로 환산하면 평당 2,531만 원, 지난해보다 15.5%, 3년 전과 비교하면 37% 가까이 오른 수치입니다. 불과 몇 년 사이 평당 700만 원 이상 상승한 셈입니다. 3년 전 6억 원대에 분양받을 수 있었던 국민평형 34평 아파트가 이제는 최소 8억 원, 옵션을 더하면 9억 원에 육박한 겁니다. 분양가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올해 중순 이후 잇따라 나온 초고가 단지 영향입니다. 남천동의 한 단지는 평당 5천만 원을 넘겼고 센텀과 서면에서도 4천만 원대, 3천만 원대 고분양가가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하이엔드 단지들이 분양 시장을 주도하면서 전체 평균 분양가를 크게 끌어올린 겁니다. 여기에 원자재 값과 인건비 상승까지 더해지며 분양가 오름세는 당분간 꺾이기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부산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도 심화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지난달 부산 아파트 매매 가격은 전월 대비 0.03% 소폭 상승했지만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합니다. 수영구는 0.45%, 해운대구는 0.35% 상승한 반면 강서구 마이너스 0.21%, 사구 마이너스 0.23%로 떨어지며 수요가 몰리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이 분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분양은 16년 만에 최고 수준입니다. 9월 말 기준 부산 미분양 주택은 7,316세대, 전월보다 170세대 증가하며 2009년 9,200세대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해운대구와 동래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미분양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으며 미분양 시장에서의 지역 간 양극화도 더욱 심화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부산 지역의 주택시장에 대한 분위기가 상승 흐름을 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분양 문제에 대한 것들은 여전히 걸림돌로 남아져 있고 앞으로도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만 해운대나 수영구의 주택가격이 상승세로 완연하게 돌아섰고 그러한 분위기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재 상승 분위기를 타고 있는 해수동 중심으로 해서는 미분양 또한 그 다른 지역보다는 빠르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고분양가 속 미분양이 빠르게 누적되는 만큼 지역별 수요 격차를 줄이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부산에서 강릉을 잇는 동해선 철도 노선에 다음 달부터 KTX 이음 열차가 투입됩니다.
운행 시간이 기존 5시간에서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표를 구하기 힘들었던 강릉선에도 KTX 열차가 하루 4편 증편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덜게 됐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ITX 마음열차가 강릉역 플랫폼에 들어섭니다. 출입문이 열리자 승객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옵니다. 새벽 5시 30분 부산 부전역을 출발해 강릉까지 꼬박 5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무래도 주말표를 구하기 힘들어서 일부러 어머니 모시고 평일로 골라가지고 왔고, 뭐 이제 일하는 입장에서는 평일에 일부러 연차를 써서 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또 생각보다 많이 배차가 되어 있진 않더라고요. 그런 면이 좀 불편했습니다. 지난 1월 개통한 동해선 철도는 이처럼 주말은 물론 평일에도 표를 구하기 힘들 정도로 이용 수요가 높습니다. 하지만 운행 횟수가 적은 데다 운행 시간까지 길어 철도의 장점이 반쪽에 그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이런 불편을 덜기 위해 열차 운행 계획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ITX 마음열차가 운행 중인 동해선 강릉에서 부산 부전역 구간에는 다음 달부터 KTX 이음열차가 투입됩니다. KTX는 최대 시속 260km까지 달릴 수 있어 운행 시간이 기존 5시간에서 1시간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기에 일부 정차역을 조정하면 소요 시간은 더 줄어들 전망입니다. 코레일하고 협의는 지금 가용 차량이라든지 그 선로 상황을 지금 계속 협의하고 있고요. 지금 구체적인 증편 방안에 대해서도 지금 코레일과 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열차표 구하기가 어려운 강릉선에도 KTX 열차가 추가로 투입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부터 평일 기준 하루 왕복 40편이 운행 중인 강릉선에 상하행선 각각 2편씩 4편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동해선에 KTX 열차가 투입되면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삼척에서 강릉 간 고속철도 조기 건설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에서 올라오는 그 동해안철도 있죠. 그쪽에서 이 삼척 강릉 구간이 계속 너무 조속이어서 거기를 빠르게 놓는 것이. 강릉선의 하루 평균 이용객은 지난달 기준 16,672명에 달하고 동해선도 개통 첫 해부터 이용객이 몰리면서 일평균 이용객이 5,400여 명을 넘어섰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동해선 강릉선과 중앙선에도 KTX 이음을 투입하기 위해 현재 코레일과 운행 계획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24일 오후 2시 5분쯤 부산 남구 우암동에서 유턴하던 차량이 보행자를 덮쳐 초등학생이 숨지고 함께 있던 30대 여성도 크게 다쳤습니다.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구 우암동의 한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SUV 차량이 유턴을 하던 중 교차로로 걸어오던 보행자 2명과 펜스를 동시에 들이받고 맞은편 아파트 벽면을 충격했습니다. 이 사고로 초등학생이 숨지고 30대 여성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두 사람은 모녀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운전자는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유턴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하경찰서가 도박 중독으로 지인에게 수천만 원을 가로챈 20대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군 제대 후 도박에 빠진 A씨가 군대 후임과 친구 등 11명에게 부친 병원비 등을 핑계로 4,200만 원을 받아 도박 자금으로 탕진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고소 후 잠적한 A씨의 의류 배송과 빨래방 결제 내역을 확인해 김포 지역 은신처를 특정한 뒤 현장에서 검거했습니다. 지난 19일과 20일 의성군 구천면에서 이틀 연속 산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들은 지난 3월 대형 산불을 떠올리며 불안에 떨었는데요. 최근 건조한 날씨 속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면서 부주의로 인한 산불 위험도 다시 높아지고 있어 보다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홍하영 기자입니다. 의성군 구천면의 한 도로 인근 산에 산불 원인 조사띠가 둘러져 있습니다. 지난 19일과 20일 의성 산불이 났던 곳입니다. 해당 산불은 방화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용의자 본인의 신고로 소방 인력이 투입돼 비교적 초기에 진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다행히 큰 피해는 없었지만 지난 3월 경북 북부 지역에 대형 산불이 지나갔던 만큼 주민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많이 놀랐죠. 작년도에 의성 산불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돼가지고 참 인명피해도 많았고 해서 그래서 진짜 갑자기 동네 옆에서 불이 났다 그러니까 깜짝 많이 놀랐어요. 고의로 산림에 불을 지르는 방화죄의 경우 최대 7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방화가 아니더라도 건조한 날씨에는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달 들어 전국에서 발생한 산불은 모두 25건, 하루에 한 번 꼴입니다.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담뱃불이 원인이거나 입산자의 실수 등 일상 속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전체의 30% 가까이를 차지합니다. 최근 10년치 통계를 봐도 입산자 실화와 논밭도렁 소각, 쓰레기 소각 등 사람의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농촌 지역 산불의 가장 큰 원인은 생활 속 불법 소각 행위입니다. 농업 부산물이나 생활 쓰레기 소각, 논밭도렁 태우기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대부분 바람이 강해지는 시기와 겹치면서 작은 불씨가 주변 산림으로 옮겨부터 대형 산불로 확산되곤 합니다. 지난 3월 경북을 휩쓸었던 대형 산불도 성묘객의 실화와 쓰레기 소각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담배, 습관처럼 해오던 소각이 대형 산불로 번지기 쉬운 계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부산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입한 일당을 적발했습니다. 부산세관과 부산식약청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태국산으로 신고된 가리비가 일본에서 채집되는 품종임을 확인하고 합동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사 결과 국내 수입업자 A씨는 일본산 수산물 수요 감소와 한 아세안 FTA 20% 관세 감면을 노리고 2024년 9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총 15회 26톤 규모 시가 약 11억 원어치를 들여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태국 수출업자 B씨는 원산지를 세탁한 대가로 높은 가격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세청과 식약청은 동남아 지역에서 수입되는 가리비에 대한 품종 검사와 원산지 증명서 제출을 강화하는 등 관리 단속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기념하는 시민 축하 행사를 열고 도심형 국립공원의 의미를 시민과 공유했습니다. 부산시는 25일 금정문화회관 금빛 누리홀에서 부산시민과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추진본부, 범어사 관계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공원 지정 경과와 가치를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행사에서는 지정 추진에 기여한 시민단체와 지역 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LED 점등 세리머니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을 상징하는 축하 메시지를 연출했습니다. 부산시는 국립공원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국립공원공단과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자연환경 보전, 탐방환경 정비, 보호체계 점검을 통해 금정산 이용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으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일을 내년 3월 3일로 지정해 대국민 고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시는 25일 부산항시랑 배후단지 물류협회, 한국폴리텍대학 창원 캠퍼스와 함께 항만 물류 전문인력 양성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56개 업체가 참여한 물류협회는 고부가 가치 물류 활동으로 지역 고용 창출에 기여하고 있으며 폴리텍대학 창원 캠퍼스는 물류 자동화 관련 학과를 신설해 실무형 교육을 추진하게 됩니다. 창원시도 지역 청년들에게 맞춤형 교육과 취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경남도가 25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대응을 위한 실무회의를 열어 각 시군, 연구기관과 함께 공동 대응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날 각 기관별 관계자들이 모여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남도의 철도 사업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정보 동향을 공유하고 지역별 대응 방안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통해 경남도는 도시군 경남연구원이 함께 움직이는 상시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습니다. 도시군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별 논리를 보완해 경남 전체의 공동 요구안을 중앙부처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